결혼식이 시작되기 10분 전이었다. 성당 복도에는 꽃향기와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그날의 나는 이유 없이 숨이 막혔다. 딸아이의 웨딩드레스를 마지막으로 보러 가던 길, 우연히 신랑 대기실 앞을 지나치게 됐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순간 나는 멈췄다. 아니, 멈출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성북동 성당의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겨울 끝자락이라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얇게 살을 스쳤지요. 그런데도 안쪽 예식장에서는 따뜻한 웃음과 꽃향기가 밀려나왔습니다. 하객들은 코트를 벗어 맡기고 사진을 찍고 서로의 손을 잡고 축하를 건넸어요. 모두가 오늘은 좋은 날이라고 말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신부 엄마 정서윤입니다. 쉬나오. 웃는 법을 아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늘 계산부터 하는 사람이지요. 오랫동안 은행에서 VIP 자산관리 일을 했습니다. 숫자와 계약서가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장면을 수도 없이 봤어요. 그래서인지 기쁜 날에도 마음 한쪽이 먼저 긴장합니다. 기쁨이 오래 가려면 위험부터 치워야 한다고 믿어왔거든요. 오늘은 제 딸 미정이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미정이는 32. 웨딩 플래너 일을 하면서도 정작 본인 결혼은 수줍게 준비하던 아이였지요. 저는 딸의 드레스를 고르는 날 거울 앞에서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엄마, 나 좀 괜찮아? 하고 묻는 딸에게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은 게 아니라 참 예쁘다.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늘 예뻤습니다. 다만 세상이 그걸 잘 말해주지 않았지요. 미정이는 어릴 때부터 체형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학교 운동장 모서리에서 몰래 울고 집에 와서는 밥을 굶겠다고 고집도 부렸어요. 저는 그런 날이면 아무 말 없이 따뜻한 국을 끓여 식탁에 올리고 딸 옆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말로 위로하면 오히려 더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딸이 조금 진정되면 저는 짧게만 말했습니다. 미정아, 내 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너를 지켜. 그 말 하나로 버티며 자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미정이가 사람의 다정한 말에 약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예쁘다, 괜찮다, 사랑한다라고 말해주면 그 말에 몸을 기대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그 말을 가장 능숙하게 해준 사람이 오늘의 신랑 차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은 35, 스타트업 대표라고 했습니다. 말은 빠르지 않고 목소리는 낮고 눈을 자주 마주쳤지요. 처음 인사하던 날 도윤은 제 손을 두 손으로 받치며 공손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미정이를 꼭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말로도 사랑을 하지만 말로도 사기를 치니까요. 그래도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좋아하니까요. 딸이 웃으니까요. 엄마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때로는 지켜보는 것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작은 규칙 하나를 세웠지요. 겉모습이 완벽할수록 더 조용히 확인할 것. 결혼식 시작 10분 전 저는 신부 대기실로 가려다 발길을 돌렸습니다. 숨이 조금 가쁘고 손끝이 차가웠어요. 공기 좀 마시고 오자.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성당 뒤편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제 구두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지요. 문득 신랑 대기실 쪽에서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술잔 부딪히는 소리도 섞여 있었어요. 결혼식 직전에 술이라니
저는 그게 먼저 이상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금 손가락 한 마디만큼 벌어져 있었지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엿들으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 귀가 먼저 그 안쪽을 향해 열렸어요. 그 순간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 오늘 밤 그 몸이랑 한 침대야. 가능하냐? 다른 남자들이 웃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래도 돈이 있잖아 하고 받았습니다. 도윤이 낮게 웃으며 말했어요. 돈 되잖아. 장모가 가진 가평 땅이랑 펜션 그거만 잡으면 끝이지. 저는 숨을 들이쉬는 걸 잊었습니다. 머리 뒤가 서늘해졌어요. 손에 쥔 작은 핸드백 손잡이가 땀에 미끄러웠지요. 누군가 그럼 장모가 명예 풀어주면 대출 쫙? 하고 묻자 도윤이 아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응, 그 집 이름값이 있어. 미정이는 서류 잘 안 읽어. 라이가 옆에서 말만 잘해주면 돼. 라이. 딸의 절친 이름이 그때 처음 제 귀에 박혔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어요. 웃음소리는 더 커지고 제 딸을 두고 아무렇지 않게 계산하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가 그래도 신부는 착하더라라고 말하자 도윤이 짧게 내뱉었습니다. 착해서 쉬워. 그 한마디가 제 속을 완전히 얼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끝내고 싶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조금 뒤면 딸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저 붉은 카페 뒤를 걸어 나갈 겁니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사진 찍고 축복합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 장면을 제가 망가뜨리면 딸은 평생 엄마 때문에라는 말을 품고 살지도 모릅니다. 저는 문 앞에서 아주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발끝이 돌처럼 무거웠지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소리치지 않는다. 지금은 딸을 흔들지 않는다. 대신 확실하게 잡는다. 말이 아니라 증거로.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복도 끝 창문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굳어 있었고 눈동자는 흔들렸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만들었습니다. 신부 엄마는 울면 안 되니까요. 손바닥을 한번 꾹 눌러 떨림을 숨겼습니다. 그때 예식장 안에서 오르간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다시 신부 대기실로 걸어갔어요.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딸을 마주하는 얼굴은 따뜻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결혼식이 끝나도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걸요. 딸이 사랑이라고 믿는 것 뒤에 누군가의 계산이 숨어 있다면 그 계산은 반드시 서류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서류의 냄새를 너무 잘 압니다. 신부 대기실 문을 열자 따뜻한 조명이 먼저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파우더 냄새, 헤어 스프레이 냄새가 섞여 있었지요. 거울 앞에 앉은 미정이는 하얀 드레스 위로 쇼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긴장해서인지 조금 올라가 있었고 입꼬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가가 자꾸 흔들렸어요. 저는 그 흔들림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날일수록 아이는 더 조용히 불안해하곤 했으니까요. 엄마 왔어? 미정이가 거울로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 숨 좀 쉬고 왔어. 목소리가 너무 흔들리지 않게 최대한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방 안에는 화장해 주시는 분과 들러리 2명이 있었고 한쪽에는 라이가 핸드폰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라이는 미정이와 어릴 때부터 붙어 다니던 친구였지요. 늘 밝고 말이 빠르고 분위기를 잡아주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딸에게 힘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전까지는요. 제 손바닥은 아직 차가웠습니다. 복도에서 들은 말들이 목구멍에 그대로 걸려 있었지요. 저는 바로 말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 다짐했지만 딸 앞에서만큼은 숨길 수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딸은 엄마 얼굴을 한 번만 봐도 알아챘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미정이가 거울에서 돌아 저를 봤습니다. 저는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잘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졌지요. 제가 지금 무너지면 딸은 더 불안해질 테니까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정아, 엄마가 잠깐 할 말이 있어. 그리고 방 안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죄송한데 잠깐만 밖에서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화장사는 눈치를 보며 일어나 나갔고 들러리들도 따라 나갔습니다. 라이도 핸드폰을 내리며 웃었어요. 이모, 괜찮아요. 저도 나갈게요. 그 웃음이 이상하게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라이를 잠시 붙잡고 싶었지만 지금은 딸이 먼저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 둘만 남았습니다. 거울 속 미정이의 얼굴이 더 크게 보였지요. 예쁘고 또 너무 여려 보였습니다. 저는 딸 손을 잡았습니다. 장갑 위로도 떨림이 느껴졌어요. 미정아, 엄마가 방금 도윤이 대기실 앞을 지나가다가 이야기를 들었어. 미정이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이야기? 너를 좋지 않게 말했어. 그리고 결혼을 다른 이유로 한다는 말도 했고, 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숨을 멈추는 게 보였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저는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최대한 사실만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결혼한다는 말, 가평 땅이랑 펜션 이야기, 그리고 내가 서류를 잘 안 읽는다는 말까지. 미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금방 고일 것처럼 눈이 반짝였지요. 엄마, 그건 엄마가 잘못 들었겠지. 미정아, 엄마가. 아니야. 딸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높아졌어요. 도윤 오빠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나 불안할 때마다 괜찮다고 해주고 예쁘다고 해주고 엄마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한번 꺾였습니다. 그 다정함이 딸을 붙잡는 밧줄이 되어버렸구나. 저는 딸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말을 아꼈지만 딸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사랑을 지키려는 마음이었지요. 그때 문이 노크도 없이 열렸습니다. 라이가 들어왔어요. 표정은 걱정하는 듯 했지만 눈은 빠르게 상황을 훑쳤습니다. 미정아, 괜찮아? 화장 다 번질까봐. 라이가 휴지를 꺼내며 다가왔습니다. 미정이는 참고 있던 눈물을 뚝 흘렸고 라이는 곧바로 딸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 왜 울어? 오늘 너 울면 안 돼. 그리고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모, 혹시 지금 무슨 말씀하셨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라이야, 잠깐만. 엄마랑 딸이 이야기 중이야. 라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러나 단단한 말투로 미정이에게 말했어요. 미정아, 지금 결혼식이잖아. 이 타이밍에 흔들리면 평생 후회해. 너 오늘만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미정이는 라이 말에 더 매달렸습니다. 맞지, 나 진짜 오늘만 기다렸어. 그러더니 제게 시선을 돌렸어요. 눈이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줘. 엄마, 내가 결혼하는 거 싫은 거야? 그 질문이 제 목을 꽉 조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안 나왔어요. 딸은 제가 싫다고 말하길 기다리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답을 만들어 놓고 그 답을 확인하려는 얼굴이었지요. 아니야.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그런데도 딸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근데 엄마는 항상 딸이 말을 고르다가 결국 꺼냈습니다. 항상 내가 누굴 좋아하면 먼저 의심해. 엄마는 엄마 방식대로만 안전하다고 하잖아. 라이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모 미정이는요. 지금 사랑을 믿고 싶어요. 오늘은 믿어줘야 해요. 말은 공손했지만 뉘앙스는 분명했습니다. 이모가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라는 표정이었지요. 저는 딸을 봤습니다. 미정이는 저보다 라이 눈치를 더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어요. 엄마가 딸을 지키겠다고 내민 손이 딸에게는 붙잡는 손으로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신부님, 곧 입장하셔야 해요. 오르간 소리가 다시 커졌습니다. 시간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말하면 딸이 더 무너질 걸 알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딸은 진실보다 버텨야 하는 체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지요. 저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 손을 꼭 잡았어요. 미정아, 엄마는 내 편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딸은 울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미정이는 라이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에서 딸이 드레스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얀 천이 찰랑거리며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제 마음 같았습니다. 딸은 제게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방에서 한참 동안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복도에서 들은 말이 다시 귀에 울렸지요. 서류를 잘 안 읽어. 그 문장이 이상하게 끝까지 남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정말로 서류가 움직일 것 같았습니다. 말로 하는 사랑보다 종이에 찍힌 사인이 더 빠르게 사람을 묶어버리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오늘 당장은 딸 마음을 부러뜨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르게 움직이겠습니다. 감정으로 설득하는 대신 확인하겠습니다.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오가는지 보겠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가장 잘 아는 방식으로요. 계약서, 거래, 기록. 그런 것들은 거짓말을 못하니까요. 예식장 쪽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딸이 입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고르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축복 속에 섞여 들어가며 생각했지요. 지금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집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축하 화환은 이틀 만에 시들었고 식탁 위에 놓인 답례품 상자들은 하나둘 정리됐지만 제 마음속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딸은 신혼집으로 들어갔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였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무언가 이미 시작된 느낌이었지요. 며칠 뒤 미정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도윤 오빠가 말인데 회사 때문에 서류 하나만 도와달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괜히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거래래. 나 이름만 쓰면 된대. 그 말에 제 심장이 잠깐 멈췄습니다. 어떤 서류야? 잘 모르겠어. 근데 다들 하는 거래래. 부부니까 당연하다고 하고. 저는 그 순간 결혼식 날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류 잘 안 읽어. 도윤의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서류, 엄마가 한 번만 볼 수 있을까? 잠깐의 침묵. 그리고 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그건 좀 그래. 오빠가 예민해해. 예민해한다는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찔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인데 딸의 서류를 보는 게 왜 조심스러워야 하는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괜히 창문을 열었다 닫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가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저는 딸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겠다며 찾아갔습니다. 미정이는 반갑게 문을 열어줬지만 얼굴이 조금 지쳐 보였습니다. 집안은 깔끔했지만 어딘가 긴장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거실 한쪽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제가 아무렇지 않게 묻자 미정이는 순간 손을 뻗어 봉투를 끌어당겼습니다. 아, 이거 회사 서류야. 오빠가 정리해 놓은 거. 그 반응이 너무 빨라서 오히려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르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거실에서 들리는 통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은 말하지 마. 장모님 예민해. 잠시 후 낮게 이어지는 말. 서류만 처리되면 끝이야. 그 다음엔 문제 없어. 그 말에 손에 쥔 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순간 제가 뭘 해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미정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조용히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봉투는 열려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처럼 저는 한 장을 조심히 꺼냈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포괄 위임장, 채무 보증, 담보 제공 동의.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은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금융일을 해온 사람으로서 직감은 분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통제권을 넘기는 문서였습니다. 그 순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서류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들킬까봐 숨을 참았습니다. 미정이가 거실로 돌아왔고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좀 피곤해서. 집을 나서는 길, 다리가 풀려 계단을 한 칸 내려가다 멈췄습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다. 이미 일이 시작됐다. 그날 밤 저는 오래전 명함첩을 꺼냈습니다. 법무법인 이름이 적힌 낡은 명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상문, 예전에 함께 일했던 변호사였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몇 번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문 씨 나야. 오랜만이네. 잠시 침묵 후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 누나, 무슨 일이세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확인 좀 해줘야 할 게 있어. 내 딸이 위험한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났고 시계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머릿속에는 딸의 얼굴과 서류 위 글자가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가슴은 자꾸 조급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일은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겠다. 누가 무엇을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딸이 아니라 내가 먼저 알아내겠다. 그날 밤 제 휴대폰에는 아직 저장하지 않았던 번호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상문 변호사의 문자였습니다. 서윤 누나, 서류 내용 심상치 않습니다. 내일 바로 만나시죠.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제가 감당해야 할 싸움이라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지만 이미 잠은 깨 있었지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집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쓴맛이 유난히 강하게 느껴졌어요. 그날따라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어젯밤 이상문 변호사의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윤 누나, 서류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명의와 책임이 묘하게 엮여 있어요. 저는 컵을 내려놓고 외투를 챙겼습니다. 오늘은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확인하고, 보고, 판단해야 했습니다. 이상문 변호사의 사무실은 오래된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이라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야 했지요. 예전엔 이 계단이 익숙했는데 그날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자 그는 이미 서류를 잔뜩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누나. 생각보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는 한 장의 종이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딸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의서가 아닙니다. 그는 말을 고르듯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이 서류들로 인해 미정 씨는 남편의 사업 채무에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미 일부가 실행됐다는 점이에요. 실행됐다고요? 제가 되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출 신청 기록이 있습니다. 담보는 가평 쪽 토지와 펜션 수익. 아직 명예 이전은 아니지만 시간 문제입니다.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딸이 모르는 사이에 딸의 삶이 담보로 잡히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돌릴 수는 없는 건가요? 제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낮았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이게 계획적인 사기라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그 말은 곧 제가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참 동안 운전대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라디오 소리도 지나가는 차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딸 미정이. 지금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겠지. 그 생각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인 제가 지켜야 할 아이를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맡겨버린 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응, 오빠랑 먹었어. 그래, 요즘 많이 바쁘지? 조금. 근데 괜찮아. 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평온하다는 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저는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예전에 알고 지내던 형사 출신 조사관. 지금은 사설조사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연락처는 지워두었지만 머릿속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몇 번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고 마침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강태식입니다.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정서윤이라고. 잠시 침묵. 아, 네. 기억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겠다고. 딸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 확인해 주셔야 할 사람이 있어요. 사위입니다. 그리고 딸의 친구도요. 전화기 너머에서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합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이 일 가볍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해는 이미 지고 있었고 집안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건 누군가의 욕심과 누군가의 무지가 만들어낸 구조라는 걸. 그리고 그 구조는 조용히 파고들수록 더 단단해진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일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수첩을 꺼내 이름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도윤, 라이, 그리고 미정. 펜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움직일 차례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얼마나 큰 폭풍을 불러올지,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제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이 얼마나 잔인할지. 하지만 하나만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싸움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강태식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자료 확보했습니다. 오늘 저녁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요. 그날 저녁 우리는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강태식 씨는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는 어떤 말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위분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봉투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도윤은 딸이 모르는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식당, 호텔 로비, 그리고 차량 안. 다정하게 웃고 있었고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금융사 직원입니다. 대출 연결을 도운 인물입니다. 제 가슴이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히 제가 알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지금만 잘 넘기면 돼. 장모 명의만 정리되면 끝이야. 미정이는 몰라도 돼. 어차피 서류는 잘 안 봐.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귀가 멍해졌습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날 떨리는 손으로 부케를 잡던 모습이요. 강태식 씨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닙니다. 계획된 겁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저를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든 감정은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문자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날 아침 직접 찾아갔습니다. 미정이는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조금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놀란 표정이었지만 반갑다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거실로 들어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꺼냈습니다. 미정아, 오늘은 엄마 말 좀 들어줘. 딸은 말없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 장씩 꺼내 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사진을 보는 동안 미정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녹음을 틀었습니다. 미정이는 몰라도 돼. 그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딸은 그 순간 숨을 들이마시다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고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가 믿은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지키려던 결혼이야. 미정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고 그 다음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바보였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넌 믿고 싶었던 거야.
사람은 사랑 앞에서 약해져. 그 말에 미정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처럼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절차가 시작됐고 도윤은 소환을 받았습니다. 라이와의 관계도 드러났고 서류 위조와 사기 정황이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도윤은 끝까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이는 며칠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집으로 갈게.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가평 집으로 돌아온 날 미정이는 마당에 서서 한참을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 시작해도 될까?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저는 대답하지 않고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딸은 스스로 변호사를 찾아갔고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두려웠겠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참 대견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제가 복도에서 그 말을 듣지 못했다면, 만약 그냥 모른 척 했더라면 아마 딸은 모든 걸 잃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후회했겠지요. 하지만 진실은 늦게 와도 반드시 옵니다. 용기를 낸 사람에게만요. 딸은 지금 천천히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가 원했던 전부입니다. 사랑은 참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지켜주는 겁니다.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용기로. 그리고 저는 오늘도 그렇게 믿습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갈 수 있게 곁을 지켜주는 것이라고요.